예, 오늘은 수요일인데 사교육 시리즈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초등학교 막 진학해서 그 과정 알아보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거나 그런 거 올려주시면 기꺼이 반영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씨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이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5시 17분 됐습니다. 사교육 없는 세상을 위하여 그 두 번째 배윤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이제 뭐 영어 유치원이니 조기 어학 연수 이런 거 얘기해봤지 않습니까? 일주일 사이에 아이가 좀 더 컸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초등학교 이거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근거리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게 의무교육인데다가 가까운 데로 가니까 그냥 좋은 학교 옆으로 이사 갈 수는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자는 기준으로 계약 만료와 동시에 학군 좋은 데를 찾아다니기 시작하시죠 이제. 네. 아니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를 하시죠. 그게 서울 일부 지역입니까? 전국적 현상입니까? 서울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에서는 그런 일 거의 없나요? 지방은 그냥 쭉 살죠 보통. 쭉 산다고? 지방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참 지방에도 가끔 강연이나 강의를 하러 가시죠? 네. 전국구시네 보니까. 네. 그러면 초등학교 선택 뭘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때 이사를 하신다는 전제로 위장 전입은 안 되잖아요. 두 가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사립초등학교를 선택하시려는 부모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런데 사립초등학교는 경제력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립초등학교를 보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여건이 돼서 보내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무리하는 식으로 사립초등학교를 보내시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만 어려울 뿐만 아니라요.
아이들이 굉장히 위축돼요.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애들부터 교육을 위해서 온 애들까지 층위가 다양한데 네. 그 아이들이랑 어울리기가 아주 뭐 대범하고 쿨한 애들은 괜찮은데 예. 그렇지 않은 애들은 굉장히 거기서 상처를 받아요. 아니 초등학교 1, 2, 3학년 그 저학년 아이들이 쟤네 아빠나 쟤네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게 사립초등학교는 CA 드는 동아리 드는 부서가 일반 초등학교는 틀려요. 일반 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는 뭐 종이접기 뭐 이런 식이잖아요. 종이접기, 바이올린 뭐 요 정도인데 여기는 이제 아이스하키, 승마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아이스하키요? 그걸 어디 가서 해요? 아이스링크가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이제 목동의 모 초등학교가 그 아이스링크 옆에를 이제 빌려서 같이 하는데 목동에 있죠. 그 장비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아 그래요? 그거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스케이트하고? 아닙니다. 그래요? 아이스하키부를 들겠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승마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뭐 외국으로 나가서 이제 연수를 다니겠다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별도 비용으로 냅니까? 네, 별도 비용으로 내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니 그 CA 활동에 드는 돈은 학교에 내는 월사금 말고 따로 내는 거예요? 당연히 따로 내죠. 아니 사립학교 학비가 비싸서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사립학교는 그 교육 자원만을 제공하는 거고요. 동아리는 또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립학교 보내면은 학원을 보낼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들 제 주변에서도 좀 보내려고 하고 이러는 걸 한두 번 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모든 걸 다 하니까 그 비용만큼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승마나 이런 것들이 승마나 뭐 고급 스포츠들이 골프나 이런 스포츠들이 우리 아이는 이게 들어가서 처음 배우는 건데 원래 좀 잘 살던 애들이 간 애들은 계속 하던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멘탈이 강한 애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애들은 왜 굉장히 많이 위축되죠. 계층 간 괴리에 따른 소외감 같은 거를 그렇죠. 아이들이 상처받겠네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안 버리시는 게 맞다고 좀 봐요. 그렇지 않고 이제 공립초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마침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좀 이제 만약에 이사를 가지 않고서도 좋은 초등학교를 보내는 방법은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심 내의 학교로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도심 내는 인구가 많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지원을 받거든요. 아 무슨 덕수초등학교니 제동초등학교 이런 거 도심 한가운데 있는. 무조건 학교의 기준은 담임 선생님이 아이의 이름을 몇 번 불러주느냐랑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강남, 목동, 뭐 중계 이런데 학군 좋다고 보통 소문이 난 그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는 30명이 넘어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애들 이름을 잘 못 불러주고요. 30명이 넘어가면 그 애들끼리의 세력 다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20명 이내로 갈 수 있는 학교를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같이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심 안에 있는 학교를 추천드리고 아니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팁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사는 동네, 좀 오래된 동네 쪽으로 보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보통 그 평수 때에 맞춰서 세대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또래 부부들 그리고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학교를 보통 다니는데 엄마들은 그래서 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과잉 정보가 생기고요. 서로에 대한 그런 견제감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미 교육을 다 끝내셨거나 그런 세대를 완전히 벗어난 아이가 동네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동네로 가시는 게 훨씬 좋고 제일 좋은 방법은 초등학교 저학년 동안은 좀 완전 외곽 쪽으로 가시는 것도 외곽? 방법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학생 수가 적은 학교로 보내셔야 됩니다. 적은 학교? 네. 근데 서울 같은 데는 외곽이나 부도심이나 거기 아니에요? 다 과밀학급 이런 거 아닌가요? 요새는 동네마다 굉장히 틀려요. 목동 경우는 40명이 넘어가요. 초등학교 한 반이 아직도. 그런데 또 어떤 데에는 15명, 16명 이렇거든요. 서울에서도? 네. 아니 근데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등학교 사정을 잘 알아요? 취재를 좀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아니 나는 우리 배 원장님은 주로 이렇게 고등학생들 뭐 논술이라거나 이런 거 입시 대입 주로 하시는 건 줄 알아서 초등학교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길래 조금 애들이 왜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안 할까를 고민해 보니까 결론이 중학교 때 안 했구나로 났고 중학교 때는 왜 안 할까 봤더니 초등학교 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서울에서 경기도권으로 빠지시는데 너무 멀리는 못 가신다. 그러니까 산과 강까지는 볼 수 없다. 그러면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 예. 서울에 있는 혁신학교는 조희영 교육감이 아직 당선되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정착이 안 됐는데 경기도 초등학교는 이미 김상원 교육감으로부터 쭉 이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외곽 쪽이 아니라 신도시 쪽에 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혁신학교 쪽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특히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는데 살짝 좀 이제 망설여지는 게 예를 들면 이제 판교에 보평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이 학교 하나가 그 동네 집값 자체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판교 전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배정이 되는 단지만 올라가요. 특히 전세가가. 그런 식으로 이 학교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주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소문이 나서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이미 이 보평초교가 좋았다는 소문이 이미 그렇게 전국적으로 퍼졌다는 건 이미 좀 거기도 약간의 그런 변화가 생긴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변화라는 게 뭐죠?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이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소문이 이미 전국적으로 났다는 건 이미 좀 거기도 좋은 선생님들은 다 빠져나갔다는 수도 있고 그리고 집값의 거품이 너무 세졌죠. 이게 우연히 거기를 가게 됐는데 그 학교가 좋은 게 정말 좋은 건데 이미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내고 가면 그만큼의 기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실망감이 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실망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방송 때문에 좀 찾아보니까. 야, 이거 취재력과 부지런함은 제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자칫 저 사람들 뭐 이렇게 짜고 하는 거 아니었는데 전혀 아니고요. 실은 제가 딸이 둘인데 큰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판교로 이사를 왔고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얘기하신 보평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거기 4학년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서울에서 3년을 다니고 이제 판교로 이사를 와서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지금 제 집 바로 앞에 얘기를 해서 방송을 하다가 약간 기분이 묘한데 저희 집에서 직선거리로 보평초등학교까지 한 70m? 그리고 아주 동네 사정을 잘 아시네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그쵸. 2년 전쯤에 바뀌었어요. 원래 그 학교, 좀 제가 조금 이건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학교는 너무 유명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원래는 남한산성 안에 있는 학교, 폐교 직전 위기에 몰렸던 학교를 선생님과 평교사들과 교감 선생님 몇 분이, 교감 선생님 등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일궈냈어요. 여기는 폐교 직전이니까 희망하면 누구나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비교적 대안교육이라거나 아무튼 학원식 사교육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비교적 생각이 있는 젊은 학부모들이 2번, 3번 버스를 갈아타거나 아니면 자기가 일부러 아이를 차에 태워서 등교를 시키고 자기 출근을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남한산성 초등학교가 확 바뀌었어요. MBC에도 다큐가 나오고 뭐 하고 그러더니 이제 김상곤 교육감이 들어와가지고 야, 이건 성공 사례다. 그래서 그 남아무개 교감 선생님을 교장으로 승진해서 첫 발령시킨 곳이 보평초등학교예요. 이분이 부임을 해가지고 보니까 남한산성 초등학교와는 환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전형적인 신도시 아파트 사이에 있고 뭐 중산층, 그러니까 도시명 혁신학교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아이한테 한번 물었어요. 이거 어떻냐? 너네 학교 뭐 자부심을 가져도 좋고 지금도 그랬더니 아빠 거기 좀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이 바뀌셨는데, 그러니까 그 산파 역할을 한 남 선생님이 다른 데로 가셨는데 그 이후에 오신 분도 뭐 훌륭하신 분이겠지만 그 남 교장 선생님은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교문에서 아이들을 다 머리를 쓰다듬고 인사를 했답니다. 눈을 맞추고. 그런데 이제 새 교장 선생님은 그러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뭐 각자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좀 학교 분위기도 약간 심드렁한 것 같다고. 걔는 이제 보평초를 졸업하고 보평중학교를 바로 그 옆에 있는 거기 다니고 다니는데
애들이 다 몰려다니잖아요. 보평초를 나와서 보평중 이렇게 등거리 배부니까. 어쨌거나 초등학교 하나가 뭘 바꿔놓은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그런 한 100분의 1%나 될까 말까 한 몇몇 혁신학교를 가지고 초등학교 교육의 변화를 말하기에는 너무 적은 샘플이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게가 좀 네. 있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학원 정보를 막 알아보시지 마시고 예. 아이가 학교에서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아하. 담임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이신지를 아이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 그냥 선생님도 학교에 아이를 그냥 맡겨놓고 딴 데를 찾아다니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선우가 뒤바뀐 행위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수업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는 담임 선생님도 공유가 돼야 되고 특히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건 이제 요 말씀을 하나 또 드릴게요. 교장 선생님을 잘 보셔야 돼요. 교장? 예, 교장 선생님. 남녀를 떠나서 젊은 나이에 교장 선생님이 되신 분들은 예. 능력을 인정받은 걸 수도 있는데 네. 몰아붙이기, 약간의 제 편견이 개입된다면 그 다음 목표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어허. 그래서 학교 일에 덜 신경을 쓰실 수 있어요. 반면에 정년이 코앞에 남으신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는 특히 교장 선생님의 성향이 선생님들의 성향까지도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학부모님들이 교장 선생님을 뭐 골라가면서 학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학군이나 학부모회나 이런 분들 꼭 가입을 하셔서 이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학년, 특히 저학년인 경우엔 어머니나 아버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이거 또 내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보평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 그거 했는데 그거 출마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막 정견 그것도 써내고 했는데 아무튼 당선돼갖고 2년인가 했어요. 근데 그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즐거워해요. 일단 시험과 숙제 노이로제에서 해방된 건 확실하고 뭔가 과외 활동 같은 거 그다음에 자유스럽다는 것은 확실히 느끼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3년을 서울에서 다니다가 거기 갔는데 바로 느끼죠. 얘는 처음부터 거기를 다닌 게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점이 있고 지금 청취자 질문 하나 소화하죠. 배 원장님, 현실적으로 힘든 학부모들은 어떻게 참여해야 돼요? 네. 아마 이게 지금 맞벌이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네네. 여기서 이제 제가 많이 욕을 먹을 수도 있는 멘트를 좀 하면 그래도 우리 주례사 같은 인터뷰 말고 네. 욕을 먹더라도 실질적이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하십시다. 현실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기 힘들면 시간을 빼셔야 됩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잘 기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돈을 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고 아파트에 살고 대출을 끼는 이유가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게 제일 메인이 돼야 되고 그건 부모의 역할이자 의무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힘들면 뭐 아빠랑 엄마가 번갈아 가면서라도 가든지 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걸 무리하게 요구하진 않거든요.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뭐 특히 장사를 하시거나 이럴 때는 뭐 물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제가 뭐 전체를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아이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특히 저학년 때까지는. 저학년 때? 적어도 4학년 전까지는 학부모 회의가 뭐 매주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분기 정도에 한 번씩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미리 일정이 다 공지가 되니까 좀 조정을 하셔서 그거는 꼭 좀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학부모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선생님들이 긴장을 하시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 때문이건 뭐 때문이건 좀 바쁘시더라도 억지로 시간을 좀 짜내시라. 특히 저학년 때는. 내가 바쁜 이유가 지금 뭐 때문인지를 생각을 하시면 좀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이 말 들으면 죄송합니다. 또 이거. 이 말 들으면 나도 속으로는 애 낳아서 키워봐. 뭐 그러니까. 되겠어 이런 말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듣고 보니까 맞는 말씀인 건 해요. 근데 이렇게 뻔질나게 학교 드나들면 또 미움 사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뻔질나게 드나들면 뻔질나게 드나드는 선생님 어머니들도 계셔요. 저희 때도 그렇고 뭐
앵커님 때도 그렇고 막 치맛바람 뭐 이런 말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하면 아이들이 싫어해요. 애들도 애들끼리 알죠. 너무 티나지. 니네 엄마 또 오셨다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학부모 회의는 학부모들을 위한 회의잖아요. 예. 그건 무슨 치맛바람이 아니라 우리 애가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학원 설명회 뭐 이런 데 가시지 마시고 예. 학교 설명회를 꼭 가시고 학교 설명회. 시간도 제가 보니까 방과 후 정도로 하니까 예. 좀 조정을 꼭 하셔서 적어도 4학년 이전까지는 반차를 내거나 하루 뭐 연가를 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요. 예. 부모랑 있는 시간보다 담임 선생님이 있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정보가 공유가 돼야 우리 아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배 원장은 곧 결혼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이 나면 어떻게 키울지 내가 꼭 두 눈 부릅뜨고 보겠습니다. 부담입니다. 자, 아이에게 독서 어떻게 시켜야 합니까? 일단은 독서를 부모님들은 옛날에 하셨는지 좀 생각해 보시기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옛날 어렸을 때 책을 읽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학부모님들이 책을 읽었을 시대만 해도 재밌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9시가 되면 방송에서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 새나라의 어린이는 뭐 일찍 잔다 뭐 그러고 예, 9시에 그런 게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TV 보다가 그게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이들이 책 읽는 거 말고도 할 게 많아요. 뭐 게임 이런 거. 예, 게임도 마찬가지고 TV도 재밌는 걸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들 보잖아요. 뭐 현실적으로 책을 읽는 애들은 약간 덕후 스타일의 애들이 책을 읽어요. 요새는. 덕후. 예. 뭐에 심하게 빠진 애들이 책을 읽죠. 일반적인 애들은 독서를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자 세대, 글자 세대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영상 세대예요. 오케이. 네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독서를 하는 건 습관이거든요. 예. 습관이 되려면 보고 듣는 게 있어야 습관이 되잖아요. 아이를 책을 읽히고 싶으시면 부모님들이 책을 읽으셔야 되고요. 그 말씀은 뭐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아이가 산만하고 떠든다고 동영상을 이렇게 틀어주시는 어머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심심함을 영상으로 대체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아이는 독서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게 주입이 된 애들이 갑자기 활자를 읽는다? 이건 좀 알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엄마 아빠가 책을 들어야 아이도 자연스럽게 네. 책을 들 수 있다. 네. 요즘 애들은 기본적으로 책과는 좀 먼 문화 환경에서 크고 있다. 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우리도 오늘 또 진도를 나가야 돼요. 네네. 오늘 초등학교는 졸업해야 돼. 아비투스라는 건 뭡니까? 같은 맥락인데요. 네. 그러니까 돈만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시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좋지 않거든요. 이 아이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가 어떤 태도,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요. 똑같은 사건도 아이가 접하는 방법이 다 달라지거든요. 네. 예를 들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서 부모가 어떤 성향을 가지느냐, 즉, 어떤 아비티스를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것을 돈이 많고 적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기 위해서는 아까 계속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적어도 아이가 10살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중심을 아이한테 놓으셔야 돼요. 10살 때까지는. 예. 그래야 이 아이가 모든 게 다 결정이 돼요. 이 아이의 인성은 10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논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긴 해요. 이 아비투스라는 게. 그러니까 문화적 어떤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성향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내가 우리 아이한테 뭘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아빠 엄마의 어떤 성향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핫 이슈이자 가장 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이기도 할 텐데 이것도 참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자, 어느 동네에 사는 게 좋습니까? 그럼 이 기준을 계층, 경제적,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 굉장히 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욕먹을 수도 있는 얘기긴 한데 그냥 보편적인 한 중간쯤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않는 동네에 사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실망스러운데 그건 너무 공자왈 맹자왈 얘기. 우리 아이가 똑똑하니까 강남에 보내야겠다.
대출을 껴안고 가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모들이 있고 예. 요새는 좀 거품이 빠졌는데 옛날에는 강북에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요. 예. 대치동에 반지하로 들어가는 부모님들도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세대를 분리시켜서 엄마랑 애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초4부터 고3까지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부모들이 있는데 예.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아이한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어허. 아이가 부모님의 기대만큼 못 따라갔을 경우에 그렇지. 아이가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난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기특한 아이들은 소수고요. 예. 대부분 누가 그러랬어? 라고 들은 아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막 되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누가 그러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네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이를 위해서 집값이 비싼 동네로 간다? 의미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돼요. 뭐 어떤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되냐면 내가 이 아이한테 충분히 시간을 쏟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동네를 가야지 동네를 이사가는 바람에 나까지 일을 하게 돼서 이 아이를 학원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방치해버리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 사실 그건 너무 당연하죠. 만약에 대치동에 가서 살기만 하면 애가 뭐 공부도 제법 하고 좋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면, 다 그러면 대치동에 사는 아이들은 다 그런 데 가야 되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제 생각에는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실까? 이제는 그 미신에서 다들 졸업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아직도 그런 추세가 좀 있어요? 대치동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네.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예. 이제 그런 교육특구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는 예. 강남 목동 뭐 중계동, 예, 대치동, 뭐 서울 같은 거 이런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스갯소리를 그런 대전에도 뭐 예. 학원 특구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동네마다 다 교육특구는 하나씩 어느 있죠. 도시나 네. 다 있죠. 네. 대구도 뭐 수성구 뭐 이런 데라 그러고 대구- 전주에도 뭐 있고 그래요. 대구 수성은 아이고 뭐 굉장합니다. 아, 출강하시죠 참. 네. 부산에도 출강하시죠. 대구 수성은 거의 뭐 강남 수준인데요. 네.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말씀드릴 텐데 예. 거기 고등학교 아이들 너무 불쌍하죠. 왜요? 대구라는 지역 자체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예. 엘리트 의식이 너무 강해요. 그 동네가. 아, 그리고 옛날 뭐 경북고등학교 뭐 네. 이런 그 명문 그리고 이제 KTX가 생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서울 탈출이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길을 쓰고 서울을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학원을 동대구역에서 1시간 40분이면 오니까 예. 대치동이랑 목동으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매일이요? 주말에. 주말에? 네. 아이고 돈이 엄청나게 들 텐데. 1박 2일로 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만큼 대구에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산업 구조가 굉장히 없다는 반증이죠. 이 문제는 오늘 섣불리 결론을 네. 내지 말고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문제를 조금 더 얘기를 하십시다. 네네. 어느 동네에 사는 게 좋은가? 사실 정답은 없지만 어쨌거나 논쟁적인 이슈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저도 지금 접근하기가. 네. 근데 조심스럽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면은 그건 결국은 청취자분들에 대한 배반이에요. 네. 욕을 먹더라도 논쟁은 확실히 솔직하게 까놓고 논쟁을 던지고 문제를 정확히 보여주고 그나마 나에게 맞는 뭐 초이스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역할인 거지. 지금 뭐 이렇게 웬만한 신문 사회면에서 톱 기사로 다루는 르뽀 같은 기사, 우리는 지금 그 정도의 인터뷰를 하고자 하면 서로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예.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해요, 참. 예,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냥 조심스러우니까 이도저도 아닌 둥글둥글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시간 낭비예요. 왜냐하면 다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아니 뭐 필요하다면 내가 이사를 가야 한다면 기왕이면 중계동이나 목동으로 가는 게 나은지 오히려 그랜드는 피해야 하는지 적어도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그리고 우리가 배 원장이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청취자분들이 다 그걸 흡수하는 게 아니고 비판적으로 체에 걸러서 들으실 거기 때문에 배 원장께서는 욕을 먹더라도 그냥 뭐 배심 든든히 먹고 자신의 견해를 얘기하시는 거고 청취자분들은 또 자기 주관으로 들으시고 어쨌거나 어느 동네에 사는 게 좋은가의 후반부는 다음 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무튼 시간이 돈인 배 원장이 직접 여기 스튜디오까지 꼬박꼬박 와준 건 좀 제가 고마움을 표합니다. 7 내지 10주쯤을 할 건데 사실 직접 오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자, 사교육 없는 세상을 위하여 한번 가보십시다. 지금까지 사교육 전문가 배윤호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